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라는 과학서적입니다. 과학서적이라고 해서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좀 어렵긴 하죠. 여기 물리 용어가 막 들어가고 과학 용어가 들어가긴 한데 제목에서 보여드리듯이 과학 콘서트 라서 좀 다양하고 흥미진진하게 일상생활과 접목시켜서 과학을 설명해 놨고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유쾌하고 재밌고 쉽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인문서적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런 거를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책 표지를 널면은 늘 그렇듯이 왼편에는 작가 소개가 있죠. 성함은 정재승. 이분은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자 뇌공학자라고 설명을 해놨네요.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복잡계 모델링 방법을 적용한 알츠하이머 치매 대뇌 모델링 및 증세 예측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쭉쭉쭉쭉 하고 쓴 책으로는 12발자국,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등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쿨하게 사과하라, 눈먼 시계공 등이 있다. 이분도 책을 많이 내셨네요. 그리고 우리 알뜰신잡인가 그런 TV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친근하게 만나본 그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는 작가님한테 친필로 쓰인 사인을 받은 친필 서적을 받았어요. 우연한 기회 때 이분이 과학 콘서트 강연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번호표를 받았는데 그 번호표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친필로 작성된 서적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2022년 6월 5일날 이 작가님하고 악수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책이 좀 저한테는 남다른 느낌으로 좀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자면 물리학이라든지 지구학이라든지 아무튼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살아가면서 머피의 법칙이나 이제 뇌와 음악과 이런 것들 무슨 효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결부를 시키고 사람의 심리학이랑 또 결부를 시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렇게 대충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나, 저 나름대로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런 선택의 순간에 항상 부딪히잖아요.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지 않을 것인가, 지금 빨래를 돌릴 것인가, 빨래를 돌리지 않을 것인가, 이 옷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의 기로가 물리학이나 과학으로 치자면 학률하고도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를 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측을 한다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행착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근데 항상 매번 그렇잖아요. 사람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순간순간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저도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한테 좋은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페이지는요.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2020년도에 첫 출간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 다시 또 증보판을 냈어요. 너무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또 여기 덧붙여가지고 또 내고 2023년도에 또 내고 이렇게 했나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시대하고 절대 시대와 함께 가는 서적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뒷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369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차는 이게 제목과 비슷하게 과학 콘서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1악장, 제2악장, 제3악장, 제4악장 요렇게 소재를 나눠서 그 안에도 또 작은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마치며 10년 늦은 커튼콜, 두 번째 커튼콜, 더 읽을 거리 요렇게 이제 작가님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책을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오페라를 보는 듯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커튼콜에 있는 행복을 위한 경제 성장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9 행복을 위한 경제 성장. 행복한 사람의 뇌에선 잠시 즐거울 때보다 훨씬 다양한 현상이 벌어진다. 우선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사랑하는 연인과 맛있는 저녁을 먹을 땐 우리의 뇌에선 도파민 파티가 열린다. 즐거움이나 쾌락은 행복감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행복은 즐거움 그 이상이다. 편두체를 비롯해 변형계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삶의 만족감을 높여준다.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우리를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이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엔돌핀 역시 행복감에 기여한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흘리는 땀과 함께 엔돌핀은 우리에게 힘든 순간을 잊게 하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 옥시토신도 제 몫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간을 보낼 때 옥시토신은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상황을 통제한다는 느낌도 행복에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행복에 도달하기 힘들다. 행복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 모두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고 행복은 즐거움이나 안정보다 훨씬 복잡한 개념이다.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학 연구자들은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유는 하나다.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행복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 행복에 있다.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지 않고 국가라는 체제를 운영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안녕과 행복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서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난을 탈출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 스탈린의 역설이 말해주듯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GDP가 낮을 때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감도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 생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경제 성장이 국민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게다가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GDP를 가진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 하나다.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직장인들은 사회적 자아로만 생활하다가 일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건강도, 가족관계도, 지인들과의 따뜻한 우정도, 왜 사는지에 대한 건강한 질문도 책상 위에 쌓인 일더미 속에 묻혀버렸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우산에서 나오면 혼자서 세상이라는 모진 폭풍우를 이겨내기가 어렵다. 그런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차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힘든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그 과정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한다면 결국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타인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커지며 신뢰 같은 사회적 자산이 망가진다. 결국 경제 성장도 어떤 방식인지가 중요하며 그 판단 기준과 최종 목표는 국민 행복이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방식으로 경제도 성장하고 정책들도 집행돼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경제 성장보다 국민 행복이 우선이라는 이 자명한 명제를 간과해 왔던 것일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마케팅 책임자 존 헤인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 성장은 GDP라는 수치로 표시 가능하며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목표가 된다. 1930년대 국민소득 개정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GDP는 한 나라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산출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행복에 매우 중요한 쾌적한 환경이나 창의적인 교육, 국민 건강, 민주주의 같은 요소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 소중한 가치들을 희생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국민 총행복 같은 행복지수는 부탄 같은 작은 나라의 독특한 시도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목하는 개념이 되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조지프 스티클리츠 그리고 아마르티아 센 그리고 장폴 피투시 같은 경제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나선 바 있다. 그 경제학자들은 GDP는 틀렸다라는 책에서 개발도상국이 적절한 규제 없이 환경훼손이 심한 광산개발권을 저가의 사업료를 받고 허가하는 상황처럼 GDP는 증가하겠지만 국민 복지는 저하되는 예들을 끊임없이 제시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재화를 소비하는 대신 여가를 즐기면서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여보겠다고 하면 지금의 GDP 계산 방식은 이를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GDP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은 우리 삶을 행복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게 만들 위험이 있다. 물질적 풍요도 국민 행복이나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얻어내야 할 목표는 아니다. 측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중함을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물리학자들과 신경학자들이 행복을 해부해 보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의 세상 탐구는 끝나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창조적인 생각에서부터 거대한 도시 문명이 이르기까지 이제 복잡계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는 없다. 우주와 자연을 넘어 인간 사회의 아주 깊고 내밀한 영역까지 그들의 탐구심의 촉수는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다. 그들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 얻은 결론들은 늘 기존의 사회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의 그것들과는 다르다면서도 유익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런 이해들을 더해가며 더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과 공학이 빚어내는 새로운 놀라운 콘서트를 지속하는 이유다. 물리학자는 뭐라는 사람들인가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때 물리학자는 이 우주의 물질이 형성되고 운동하는 법칙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신경세포 하나에서부터 도시 문명에 이르기까지 작은 원자 하나에서 거대한 우주까지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호기심의 촉수를 평생 뻗고 있는 못 말리는 탐험가들이야 라고 대답해 주고 싶다. 이 책이 바로 그 증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RNA 바이러스의 대사 네트워크를 면밀히 조사해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허브를 공격하려는 학자들이 바로 물리학자들이다. 남들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속의 거울 유령들을 존재를 내 속 거울 뉴런들의 존재를 밝히고 컴퓨터 안에서 가상의 거울 뉴런들을 만들어 인간의 공감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연구자들도 바로 물리학자들이다. 소음 공명 현상을 이용해 깔창이 끊임없이 작게 흔들리는 슬리퍼를 만들어 몸의 균형을 잡게 하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낙상을 방지하려고 애쓰는 존재들도 바로 물리학자들이다. 빌보드 차트를 휩쓴 히트곡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인간이 열광하는 음악의 본질을 꿰뚫고자 애쓰는 이들도 바로 물리학자들이다. 독자들에게 10년 후 세 번째 커튼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한다. 이 책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이라고 자만해서가 아니라 물리학자들의 세상 탐구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확실하기에 드리는 약속이다. 그들의 탐구가 멈추지 않는 한 과학자이자 작가로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커튼콜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커튼콜을 통해 그 사이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세상에 대한 놀라운 법칙들을 독자들에게 즐거이 소개해드리고 싶다. 커튼콜 무대에 다시 서기 위해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물리학자의 가장 행복한 바람이자 책무다. 끝. 374페이지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책 되게 재밌어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지구과학 이야기도 있고요. 뭐 쇼핑 이야기도 있고요. 막 요리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고 이제 한창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우리 신과 인간과 과학의 뭐 상호 연관성 이래가지고 그거하고도 또 접목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 콘서트라는 책이고요.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입니다.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그럼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